국민 여러분, 제가 이번 타임에 드리는 글은 민주당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조금 섭섭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안 보셔도 돼요. 그냥 통과.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제가 이 부탁을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민주당이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169명이나 있는데, 이거는 거대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이고 거대한 정당입니다. 이것을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지지자들도 책임감을 이제는 가져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우선 상대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국민의힘을 관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그것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상대방이 원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지, 그걸 일일이 똑같이 정적 제거하냐, 도적 제거한다, 이게 할 짓은 아니잖아요. 무슨 이게 상대를 탓하는 것이 앞으로는 이제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은 기분이 나쁘듯이, 그렇잖아요. 국민의 힘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해 본 적이 없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를 회초리를 칠 때도 굉장히 이 눈물을 머금고 정말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우리 자식이 잘못될 때 뭐 물건을 훔쳤다든가 이렇게 잘못 엇나갈 때 우리가 부모님한테 회초리를 맞는 것은 기분이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조금 아련하고 또 그립고, 이게 이제 참 다시 생각을 해봐도 마음이 따뜻한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또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우리한테 비판을 하면 기분이 나쁘듯이 똑같은 환경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갖지 않는 한은 함부로 이 남 탓을 하는 것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절대 이게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 남 탓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국민의 힘을 비판하고 같이 이렇게 동조를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은 민주당이 발전할 수 있는 그 바른 방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실력이 있고 뭔가가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꺼내놓고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해야지. 이 비싼 시간에, 그 시간에 계속 상대방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당이냐면, 민주당이 이제 지난 5년 동안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나왔고, 각부 장관들도 민주당에서 다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회의석 수가 169석이고,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 민주당은. 그런데 그러한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국민으로부터 이제 새롭게 선택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쵸?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국민이 일을 하라고 대통령도 줬고, 그 다음에 각부 장관 자리도 줬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국민이 떠나갑니다. 지식인들이 민주당을 외면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제가 또 이렇게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정적을 제거한다고 또 국민의힘을 또 계속 비판하고 또 촛불 집회하고 또 이제 서로가 지금 난리를 지금 방탄국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정적이니 도적이니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은 나를 잘 살게 해주는 쪽이 어느 쪽인가 그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 뇌리에 빨리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대장동 사건에서 많은 그 수익금이 났네? 또 50억 클럽에서 50억씩이나 이렇게 퇴직금으로 받았네? 국민의 포커스는 거기에 많이 촉이 갑니다. 그렇잖아요. 저게 정말 수천억의 이익이 있었고 또 뭐 428억이니 이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누구 거냐. 그리고 또 뭐 내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50억을 6년 동안 근무해서 받았는데 이제 국민이 볼 때는 이제 정적이니 뭐 그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도대체 국민인 나한테 우리한테 돌아온 것이 아니고 왜 저 사람들이 가져가야만 되는지 그 국민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정적 제거한다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결국은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약점이 있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국민을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죠. 이거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정적을 제거한다고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공격을 하고 검찰권을 통해서 이렇게 정적을 제거하는 것 같은데 또 우리는 그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지지율이 떨어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민주당 관계자들은 생각을 해봐야지만 됩니다. 이게 보세요. 우리 민주당이 모든 권한을 다 가졌는데 결국은 놓치고 있잖아요. 하나 놓치고 둘 놓치고 셋 자꾸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활동했던 모든 것들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누구든지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다 돌아서듯이 분명히 이 부분은 민주당의 문제점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국민을 위한 말인지 아니면 민주당을 위한 말인지 아니면 한 개인을 위한 말인지를 좀 이렇게 좀 이제는 좀 생각을 하고 이게 입 밖으로 나와야지 돼요. 국민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민주당을 위한 말인지 이게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말을 풀어보면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이 주인이라고 느낌이 가지 않으면 국민이 돌아섭니다. 분명히 돌아서요. 그리고 지식인이 떠나갑니다. 지식인이 떠나가는
조직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면 5편에 아무리 많이 주어도 무지하고 무능하면 방법이 없이 국민은 떠나갑니다. 물이 손에서 소리 없이 빠지듯이 조금씩 국민의 관심과 국민의 사랑이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왜 빠지는가? 계속 정적 제거한다고 그 소리만 지금 계속 외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국민을 진정 위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그런 걸 찾아낸 국민은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지. 정적을 제거하는지 도적을 제거하는지 이제 그런 그게 근본적인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국민들이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이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기는 해야만 됩니다.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지금 여당인데, 여당입니다. 여당은 민주당을 탓할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국민을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대통령을 선출을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결과물이 그들한테 이제 간 건데 그것을 지금서부터 하면 되는 거지 민주당이 과거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국민이니까,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나고 또 노동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과거의 원인이 우리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해결하지 못했던 원인들이 지금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니까 분명히 민주당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연히 책임이 있죠.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서 지금 조금 뼈 아픈 얘기지만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이제 좀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사극 드라마에서 보면은 저 옛날에 고관대작이 영감마님이 아침에 참 멋지게 차려입고 옛날에 우리 한복이 또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제 갓도 팍 쓰고 아침에 딱 나오면은 그 노비들이 우리 마님을 태우기 위해서 가마를 준비하고 있다가 가마를 딱 태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마님이 올라타면 양쪽에 4명이나 8명 뭐 좀 많죠 숫자들이. 그러면 이제 저기 어깨에다 메고 우리 마님을 중앙의 정치 무대로 데리고 가죠. 이게 이게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과 이게 저기 국민의힘이든 국회의원들이 이게 정치 귀족입니다. 귀족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귀족이지 그럼 누가 귀족이야? 정치 귀족인데 지금 이렇게 그 옛날에 고관대작이 지금의 국회의원으로 됐고 그 다음에 옛날에 가마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제네시스 자동차 또는 비행기 또는 KTX 기차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렇게 주인 양반을 중앙의 정치 무대로 어깨에 메고 안내를 해줬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노동자 또 기관사 그 다음에 뭐 운전사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의 지금 운송 역할을 하고 뭐 비행기 조종사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세분화된 거잖아요. 어쨌든 이 정치, 중앙의 정치 귀족들을 위해서 지금 많은 이제 그 혜택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옛날에 이제 그 사극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봤었던 거를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고요. 귀족 한 명이 중앙에서 정치를 하러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비들이 밥하고 빨래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어깨에 메고 가고 위에 정치 귀족들은 위에서 둥둥둥둥둥 편하게 떠서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정치 귀족들인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 아래 나를 위로 떠받쳐주는 아래의 이 노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존재하게 하는 모든 사람, 이 아랫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잘 몰랐게 예전에 이제 노비들한테는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정치 귀족들이 이렇게 둥둥둥둥 편하게 이렇게 다닐 때 위쪽에서 놀잖아요. 어쨌든 국회의원, 저기 대한민국 국회가 저 여의도에 있는데 이게 이제 중앙의 정치 무대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이 국회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든 물자들이 다 이렇게 이게 집약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국민이 숫자가 늘어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세금을 대면서 지금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이 지금 살기 힘들다고 국회의원들이 쓰는 거 들쓰나요? 아니면 전기를 절약을 하나요? 아유, 국회의원들 기사 급여를 국가에서 안 내주나요? 차량을 안 주나? 다 아무런 에너지난이 국가가 적자가 날망정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해줍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치 귀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 근본 원리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많은 국민이 떠나가고 선거에서 또 민주당이 선택받지 못했을 때는 국민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민주당이. 부지런히 국민을 위한 어떠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부지런히 지금 우리 위쪽에 여당한테 올려줘야지 이것을 또 그쪽은 받아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 국민을 위한 어떤 것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대장동 사건에 국민이 관심이 많은 것은 그러한 대장동 일당의 수익이 국민의 수익이 아니고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핵심을 잘 알아야지 돼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무조건 민주당이면 무조건 다 이렇게 지지를 하고 혈연 관계, 뭐 학벌, 지역 성향 이런 것들이 많이 좌지우지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죠. 국민이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 문제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식을 흡수하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층이 있었으니 지금의 노동자 계급입니다. 옛날에 양반들이 노비들한테 밥은 먹여 주었고 잠도 재워 주었고 또 이제 때가 되면 나이가 되면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짝꿍도 만들어 주었으나 절대로 주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책을 주지 않았고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 정말 제일 어떤 질이 정말 농축된 것이 교육인데 그 교육을 시켜주지 않고 일을 시켰죠. 인간이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지적인 성장인데 이것을 상층의 귀족 양반들이 오롯이 독차지했었던 것이죠.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학벌이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 박사들도 많고 또 이렇게 판사 출신들도 많고 검사 출신들도 많고 어쨌든 교육의 혜택을 많이 본 계층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이 교육적 혜택이 뭐냐? 이게 뭘까? 이제 밥을 주고 짝꿍 만들어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고가치 사람이 이게 사람과 짐승의 다른 부분이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이게 짐승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희생을 지금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이 우리 정치 귀족들보다 그러한 부분들의 희생이 상대적으로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에서 정치 귀족들은 국민을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이제는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받은 것만큼 그만한 충분한 대가를 우리가 해 주어야지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는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정권을 잡지 않았으니까 노동자들이 데모하고 그러면은 뭐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지금 한 나라의 어떤 조직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도 잘 돼야 되고 민주당도 잘 돼야 되고 국민의힘도 잘 돼야지 되는데 이게 어디서 하나가 이렇게 뭐 파업이 일어나고 잘못될 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누구든지 여기서 얽혀가지고 이게 문제가 파생이 될 때 그 영향과 그러한 모든 이 결과는 전부 우리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민주당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좋은 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적자가 시작이 됐잖아요. 경제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요. 기업이 지불해야 되는 이자는 과거보다 훨씬 지금 많이 지불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의 단가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인건비는 상승하고 그리고 무역 환경은 어려워지고 지금 이러한 기업 환경에 놓여 있는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지금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 지금 국가가 적자가 시작이 이미 됐는데 또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까요? 아니면 늘어날까요? 일자리부터 지금 없어져요. 로봇 환경이 더 빨리 가속화됩니다, 이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노동자들이 이제 그 파업을 하고 그 노동자들한테도 이제 간접적으로 이게 영향이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영향이 가는데 또 기업도 피해가 가죠. 또 그거에 따라서 서민들도 피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쓸 거를 다 쓴다라는 얘기죠. 참 이거 국민이 이제 이 부분 좀 아셔야지 됩니다. 그 피라미드, 우리가 피라미드 보셨죠? 이게 이집트의 피라미드. 거기에서 이제 귀족은 상층을 차지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하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업이 어려워지고 무역 환경이 어려워지고 이제 국가의 그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참 어려워지고 참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이제 굉장히 좀 팍팍해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우도 잘 못 사 먹어요. 비싸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한우 가급적이면 한우 사서 드시고요. 좀 한우가 이게 우리 한국에서 생산되는 이 모든 식자재들이 굉장히 최고급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들을 한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부 이제 또 중국산으로 이제 뭐 이렇게 나물도 전부 중국산으로 먹어야 되고 한우도 못 먹고 전부 이제 뭐 이렇게 외국산으로 먹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참 재미있는 현상은 이제 국가가 이렇게 심각하게 변해가서 파업이 이루어진다고 국회의원들이 월급이 깎여지거나 국회에서 쓰는 전기세가 또 줄어들거나 우리가 이제 민주당사에서 사용하는 당비가 뭐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또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귀족들이 쓰는 돈은 물가가 올라가면 더 이렇게 많이 쓰고 더 그대로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게 제한된 한 국가의 수입원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수입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또 수입이 적어지고 하는 것들은 전부 뭐냐면 이제 하층입니다. 중앙의 귀족이 아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참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치 귀족 집단인 국회의원, 그 중에서도 169석을 차지했었던 민주당이 그동안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래를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높은 자리의 그들입니다. 책임의 양을 300으로 본다면 169%가 그들의 책임입니다. 지난 5년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책임도 함께함을 증명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풀지 못했던 노동 문제가 밑바닥에서 자라고 있었고 또 이제 대장동 사건도 사실 그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이렇게 딱 겉으로 표출이 되고 이렇게 폭발하기까지는 밑에서 막 마그마가 한참 동안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마그마가. 그런데 지금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고가 나거나 병이 생길 때도 그 보이지 않을 때 많은 부분이 우리가 병이 날 때도 우리가 혈이 계속해서 탁하게 변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막히는 부분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사고가 탁 터지고 그러는 건데, 이 대장동 사건도 지금 이게 뭐 희대의 사건? 근데 이렇게 폭발을 하기까지는 그동안 많은 밑에서 많이 싹이 자라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야만 됩니다. 이게 제가 이 책임이 이게 민주당만의 책임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어느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이게 책임을 져야지 되는 문제인데, 보세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50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선출한 정치인이 그 정치적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도 50이잖아요. 그 50에 해당하는 만큼의 정치적 결과물을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선출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사용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래서 내가 그동안 공부를 했고 내가 아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것을 이제 와서 나 혼자만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선출한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고, 그렇죠? 이게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 책임이 또 큽니다. 그러니까 뭐 대장동 사건이 어느 개인의 사건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개인을 갖다가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이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슬기롭게 우리가 극복을 하고 서로 잘 이것을 풀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누구는 뭐 일방을 이렇게 우리가 비난하고 그 사람만 죄를 졌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대장동 사건이든 노동자들의 파업이든, 노동자들 파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이 노조와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게 어떻게 노동자들만의, 노조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이렇게 잘못해왔기 때문에 그게 쌓여서 지금 많은 이 노조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그 국민들이 다 방관을 했고 또 우리가 잘못 생각을 했었고, 지금 다 각자가 다 서로 차지하려고만 하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배웠잖아요. 지금 이게 내 것 챙기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서로 내 것 챙기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힘도 본인들 지금 총선에 이기는 것만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국민들 삶을, 그 민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풀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이게 총선에서 이겨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보고 예컨대 뭐 시멘트 개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화물자동차 운전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 할까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그 일을 다 하는데, 이 노동자들의 어떤 미래의 대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다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우리 정치 기족인 민주당이 가진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권력을 가졌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불체포 특권. 일반 사람들은 검찰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꼼짝없는데, 야, 이제 정치인은 막 이렇게 소환하는 날짜도 본인들이 만들 수 있고, 야,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권력이잖아요.
권력. 그래서 이 국민보다 특별한 권력을 가졌으면 이제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권력은 이렇게 그 정도로 가졌는데 그에 합당한 일을 못하면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세요. 민주당이 가진 권력을 불체포 특권도 가졌지만 여당이 아무리 해도 민주당이 버티니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지도 못할 정도로 또 이제 169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검법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막강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권력을 민주당이 가졌습니다. 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버티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또 민주당이 무엇을 가졌느냐? 지식을 가졌어요. 국회의원들이 노동자들보다 학벌이 좋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많은 정보를 가졌잖아요. 뭐 이렇게 연구하려고 하면 엄청난 이 혜택을 또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정보를 또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우위에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보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노동자들한테는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는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이제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우리 노동자 집단에 해줘야지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식인들인데요. 잘 보니까 참 이게 잘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외관이 또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이제 노동자들 파업할 때 보니까 빨간 띠 두르고 하던데 이게 차이가 엄청나더라고. 이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외관에서도.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공짜가 아닌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잘생긴 사람들은 이게 잘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또 인맥이 또 화려하잖아요. 어디든 필요해서 연락하려고 하면은 줄줄이 사탕처럼 인연의 고리가 많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인맥이 이렇게 화려하게 있으니까 좋은 일, 또 이렇게 국민을 위한 이 훌륭한 일을 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도와줍니다. 응원을 하고 얼마나 좋아요. 특권도 많고 뭐 불체포 특권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특권을 또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표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컨대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막 발표한다 그러면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딱 이렇게 또 이렇게 마이크를 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막 멋진 이 미래 비전이 있으면은 발표만 하면 돼요. 발표만 하면. 그러니까 방송국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 많은 방송국도 굉장히 호의적이고 많은 유튜브들도 또 우리 국회의원들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많이 지지하고 응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 이건 너무나 좋은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제 뭐냐?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이 국민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만 보면 돼요. 무엇이 나오는지.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고 잘생기고 지식인이고 특권도 있고 또 아주 방송국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민을 위해서 사는 영웅이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169명 중에서 169명을 받쳐주려면 노동자들의 정말 피와 땀이 밑에서 쫙 빨아들여져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여의도 땅값도 비싸잖아요. 민주당 당사 그거 누구 돈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국민의 피와 땀으로 국민이 달러를 벌고 노동을 하고 시멘트를 개고 이게 아주 그냥 밑바닥에서 우리 그 옛날에 노비들이 이 중앙의 귀족이 탁 정치하러 가면 밑에서 수족의 역할을 다 했잖아요. 집안일도 하고 이렇게 어깨에 가마도 메고 하듯이 이 노동자들이 이 정치 귀족들을 위해서 밑에서 허드렛 일을 다 하고 나서 이 정치 귀족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체를 위해서 우리가 그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깨끗하게 정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169명 중에서 그쵸?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아주 멋지게 잘생겼어요. 그러면 169명 중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하는 법이 없는 것이고 또 다음 정권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 것이고 또 다음에서 장관이 되지 못하란 법이 없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러한 제목이 있는가? 우리 좀 반성을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조금 반성을 해야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대한민국과 인류의 영웅이 되지 못하는가? 뭐 팔다리가 못생겼나? 잘생겼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그리고 권력도 있고 발표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좀 부족한 가운데서 유튜브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MBC 방송국도 올 것이고 많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부족한 게 뭐야?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컨대 지금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때문에 힘들다고 해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상대한테 자꾸 비난을 하고 정적을 제거한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아는 것을 미래를 위한 대안을 부지런히 제시를 해주면 국민들이 그거를 보고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싸우기만 하면 민주당 지지도만 떨어져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조금 한 번은 생각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다. 오로지 부족한 것이라고 하면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신을 다 바칠 수 있는가 그 정신이 부족한 거지 지금 부족한 것은 없어요. 사람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싸우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각오도 없이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올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국회의원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적인 대립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마음을 먹으면 이제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느 하나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것만 계속 따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를 원망하고 상대 탓하다가 국회의원 졸업하게 생겼어. 민주당은 지금 저쪽하고 싸우다가 국회의원 이게 끝나게 생겼어요. 이제 굉장히 이거는 소모적인 것입니다. 정적을 제거하는지 도적을 제거하는지는 국민이 판단해요. 국민이 판단하는 거지. 뭐 본인들이 얘기한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되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국민이 판단합니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은. 지금도 유럽의 우크라이나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러시아 사태를 알고 계시잖아요, 국민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매일매일 몇백 명이 죽어나가고 또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죽어나가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런데 이게 지금 튀르키예가 지금 저렇게 지금 지진이 나서 이게 전쟁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세계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데 이게 지금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학살당하고 고문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쟁터라는 죽음의 땅에서 또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 삼성 냉장고, LG 세탁기 등을 또 이렇게 약탈해가고 우크라이나의 어린아이들까지도 훔쳐다가 러시아 가정으로 강제 입양을 시키는 일들이 2022년 첨단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간다면 우선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보아야만 하는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다급한 거죠, 사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함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 안에서만 지금 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평생 그냥 이게 정말 남 탓하다가 이게 졸업하게 생겼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류를 같이 바라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전체적인 문제를 신경을 쓰고 대한민국의 노동 문제를 신경을 쓰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문제가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에 지금 휘말려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데 참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급한 문제가 뭐냐? 이게 이제 경중을 좀 따져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시야를 크게 하고 인류 전체를 바라보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제일 급한 거거든요. 지금 저 전쟁부터 지금 멈추게 해줘야지 되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돈을 대라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중재안을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제 책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줘야지 되는데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푸틴이 정말 잘못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대안이 없거든요. 대안이 없지. 푸틴은 나쁜 놈.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영웅.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몰라 이제. 어떻게 해야? 그 다음은 이제 그 얘기만 하고 있어. 그 얘기만. 이게 지구촌의 환경이 일방적으로 뭐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안 나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푸틴이 예컨대 우크라이나가 이게 실력이 탄탄하게 스스로 잘 갖추어졌는데도 푸틴이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또 이게 당파 싸움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당파 싸움 하듯이
이렇게 당파 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국가의 동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이게 이제 이런 화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내적인 이 싸움, 내적인 이 정치인들의 부실이 결국은 푸틴의 그러한 욕망을 부른 결과가 되는데, 이것을 푸틴을 무조건 욕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어느 일방에 편중돼서 우리가 분별을 하기보다는 이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세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안을 줄 수 있는가. 지금 보세요.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서로 힘든데 여기서 중재안을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 거 연구를 해야지. 지금 계속 싸우고 있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그러한 중재안에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생기고 퇴직자들의 일자리도 생기고 또 새롭게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이 파생이 됩니다. 아니 그 무기 100대 주는 것보다 정말 정말 서로가 화합을 할 수 있는 중재안 하나 주는 게 최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못 주고 있죠. 싸움만 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각한 현실이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는데, 민주당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중재안을 내지 못합니까? 도대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혜를 빌려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권력이 없잖아요. 권력도 없고 또 방송국도 없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진 게 다 없네? 그러면 이제 그쪽이 가진 게 다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이렇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혜를 나눠서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의 중재안도 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응? 그게 이제 사실은 국익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